안녕하십니까, 박정호입니다. 네, 이번 방송 호텔신라에 대해서 오늘 급락이 나왔는데, 이러한 급락의 명분이라고 할 수 있는 실적에 대해서도 좀 살펴보고, 금요일에 나온 실적이죠. 잠정 실적에 대해서도 살펴보고, 또 추가로 여러가지 이야기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하단에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이야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급락이 오늘 나왔는데, 일단 보시면 이제 기사를 하나 보도록 할게요. 실적이 잠정 실적이 나온 후에 뭐 이런 기사들이 나왔어요. 뭐 흑자 전환해서 뭐 굉장히 뭐 기분 좋은 기사로서 보이고, 또 이제 오늘 같은 경우 특히나 이제 위드 코로나라고 해서 뭐 사회적 거리두기를 완화한 흐름이다 보니까 기대감이 굉장히 발생해서 뭐 개인이 매수를 굉장히 뭐 강하게 매수를 할 수 있었던 여건이 있었던 가운데서 급락이다 보니까 많이 좀 개인 투자자분들이 황당하고, 또 이제 상심이 크지 않는 호텔신라의 주가 흐름 아니었나라고도 생각됩니다. 그런 가운데 기본적으로 약간 호텔신라의 주가에 있어서는 약간 개인을 꼬시고 주가가 밀려버리고 그런 케이스들이 워낙 많이 그동안 보여주는 흐름들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좀 별로 거래를 하고 싶지 않은 측면이 있는 종목이기도 한데, 개인적으로는 하여튼 그러한 부분인데, 하여튼 뭐 여러가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런 식으로 이제 분기 흑자 전환에 대한 부분인데, 잠정 실적 공시 내용으로 봐서 좀 더 자세히 보면은, 여기 보시면 전년 동기 대비 흑자 전환, 그리고 그러니까 전년 동기 대비해서 아까 그 기사는 이제 흑자 전환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또 추가로 여기 뭐 단기 순이익도 뭐 흑자 전환, 그러니까 작년 대비해서는 당연히 어떻게 보면은, 물론 지금도 확진자 수가 많이 나오긴 하지만 당연히 전환돼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도 볼 수 있겠고, 기저효과라는 부분도 생각을 해볼 수 있겠고, 여러 가지인데, 근데 아쉬운 게 이제 전기 대비해서라는 거죠. 전기 대비해서 증가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별로 좋지 못했다. 영업이익이 이제 전기에 2분기에 이렇게 나왔는데 3분기에 이런 식으로 나오고, 단기 순이익도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전기 2분기에 단기순이익 같은 경우 그게 흑자였는데, 심지어 여기 단기순이익은 적자, 그러니까 영업에서는 어쨌든 2분기 대비해서 적게 벌긴 했죠. 어쨌든 벌었는데 영업 외적인 부분에서 이렇게 까인 게 발생하면서 상당히 발생하면서 단기순이익에서는 까였다는 거죠.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부분으로 인해서 아무래도 좋은 이야기가 나올 수가 없었던 측면이 있었고, 그리고 그 전에 기본적으로 수급적으로 어느 정도 불안한 흐름들이 있었던 가운데서 급락이 연출된 하루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인데, 이제 수급적인 것을 체크를 해보면, 이제 수급적인 것을 체크를 해보면, 이렇게 지금 공매도가 이제 이때 보시면, 공매도를 보기 전에 여기 보시면 이때 25일날 양봉이 이렇게 나왔잖아요. 양봉이 나오면서 어떻게 보면 이때가 약간 뭐 양매수도 들어왔고 이렇게 약간 꼬시는 흐름 아니었나라고 생각이 들고, 우선 그 다음에 계속적으로 음봉이 이렇게 나오면서 흐름들이 안 좋은 흐름이었고, 이렇게 매도가 계속적으로 개인만 매수하는, 그리고 연기금도 오늘 대량으로 매도를 했죠. 그런 가운데 이러한 흐름 속에서 공매도도 상당히 발생했었는데, 지금 보시면 매매 비중이 이제 25일날도 이제 13%가 넘는 흐름이 나왔고, 계속적으로 공매도 비중이 상당하게 발생했다. 공매도 거래 대금도 굉장히 뭐 크게 이렇게 발생을 한 흐름이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이미 뭐 두 자릿수 공매도가 발생하고 있다 보니까, 여기서도 이렇게 발생하고 있었죠. 하고 있다가 이제 어느 정도 살짝 꼬시는 흐름이 어느 정도 연출됐고, 그 다음에 이렇게 두두두 매도가 나오면서 흐름이 안 좋은 흐름 나온 거 아니야 라고도 볼 수가 있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기뿐만 아니라 여기도 어떻게 보면 꼬시는 흐름 아니었냐 라고도 해석을 해볼 여지가 있는 상황이지 않을까 라고도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여튼 뭐 수급적으로 약간 굉장히 안 좋은 흐름이 현재 연출되고 있고, 이런 흐름인데, 사실 이러한 부분도 부분이지만 결국 뭐 이러한 수급이 결국 발생한 부분에 있어서는 물론 실적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결국 그 실적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해석하는 데 대한 부분도 분명 작용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결국에는 이제 리포트라는 부분이 대형주들에 있어서는 그 주가에 영향을 많이 주는 부분인데, 오늘 국내 증권사에서도 그렇고 뭐 매도 의견들이 굉장히 많이 쏟아졌어요. 매도 의견들이. 그리고 매수 의견이라고 유지를 하더라도, 매도가 의견이 아니라 이제 매도 의견이라고까지는 하진 않았지만, 이제 증권사 네 군데 정도에서 이제 매수 의견을 유지하면서 목표 주가를 하향한 거죠. 뭐 그게 사실상 매도 의견인 거죠. 그렇게 하고, 또 이제 뭐 매수 의견을 유지했어도 이제 별로 코멘트 자체가 이제 보면은 좋은 코멘트가 아닌 약간 그런 식의 리포트들이 쏟아진 측면이 있었다라고 볼 수 있겠고, 그리고 가장
영향력이 컸던 건 이거 아니었나. 뭐 국내 이제 언론에 나오진 않았는데 노무라 쪽에서 외국계 증권사죠. 노무라 쪽에서 어떻게 이야기를 했냐면 이 호텔 신라를 이제 의견을 하향을 했고, 일단 기본적으로 의견을 하향을 하고 이제 매도 의견을 했어요. 매도 의견을까지도 이제 표현을 했고, 또 추가로 이제 목표 주가를 어떻게 불렀냐라고 봤을 때는 63,000원을 불렀습니다. 63,000원. 지금 금요일 종가가 8만원 이제 중후반이었는데 목표 주가 63,000원을 불러버리니까, 그 리포트를 본 영문으로 된 리포트들도 있을 거고 할 텐데 외국인들이 매도가 쏟아질 수가 있었던 여건이었다 라고도 볼 수 있겠고, 또 추가로 여기다가 이제 불난집의 부채질로 모건 스탠리 쪽에서도 이제 안 좋은 이제 매도 의견을 제시를 하는 액션이 있었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굉장히 여러 가지 측면에서 기본적으로 이제 공매도들이 깔려 있고 이제 실적에 대한 부분으로서 공매도들이 좋다고 또 추가로 공매도를 하면서 주가의 움직임을 막을 수 있었던 가운데서 이제 매도가 나오면서 주가가 빠질 수가 있었던 부분인데, 추가로 이렇게 리포트를 터트려 주니까 매도가 강력하게 쏟아질 수밖에 없었던 하루였다라고도 해석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흐름이었고, 또 특히나 오늘 또 이제 보니까 이제 장 마감 후에 이제 또 추가로 여기 이 내용 말고도 이제 거래소 사이트에 보면은 확인되는 정보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을 체크해 보니까, 물론 주가가 워낙 내려가서 그럴 수도 있긴 한데 업틱룰 제외 공매도가 많더라고요. 업틱룰. 이게 이제 원래 공매도라는 게 이제 기본적으로 매도 호가 1호가, 그러니까 주가가 이렇게 있으면 매도 1호가에 걸어서 이제 누가 사줘야지 이제 공매도가 체결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공매도가 체결되고 이제 계속 그런 식으로 체결되고, 이제 주가가 누군가 팔았을 때 순간적으로 팔았을 때 다시 한번 공매도 넣어서 이렇게 주가를 누르면서 계속적으로 다른 사람 매도를 유도하면서 내 공매도 포지션의 수익을 이끌어내는 측면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어쨌든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업틱룰 규정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위에다가 매도 1호가에다 걸어서만 매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공매도가. 그러니까 누가 위로 사줘야지만 이 공매도가 체결된다는 거죠. 근데 시장 조성자의 경우, 시장 조성자라고 해서 대부분의 증권사가 근데 또 시장 조성자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 공매도 물량은, 그러니까 호가를 이제 만들어주는, 그러니까 다른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이제 시장 조성자의 역할이고 그러한 부분인데, 그러한 역할 측면에서의 공매도는 이제 업틱룰 규정이 제외가 되는 측면이 있어요. 근데 그러한 제외되는 업틱룰 규정에 제외되는 공매도가 꽤 많이 발생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매도 1호가에 걸어서 누가 사가지고 체결된 공매도뿐만 아니라 밑으로 던져버리는 공매도도 물론 시장 조성자에 의해서 이제 호가를 만들어주기 위한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긴 하겠지만, 하여튼 그런 부분도 꽤 발생을 했던 종목이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오늘 호텔 신라의 주가 하락을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할 수가 있겠지만, 결국에는 수급적인 측면에서 특히나 공매도의 역할이 굉장히 컸다. 그러한 역할에 있어서 국내외 리포트들도 굉장히 작용을 많이 했다. 특히나 노무라의 63,000원은 굉장하게 이펙트가 있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볼 수 있겠고, 지금 그런 가운데서 이 주가 흐름이 현재 봤을 때 이제 여기 보시면 올해 거의 연저점 근처까지 이렇게 떨어져 있는 상황이에요. 보시면 연저점이 여기였는데 근처까지 떨어진 상황이고 한데, 한 번 더 이 공매도들이 이걸로 이제 포기를 할지, 이제 수익을 여기서 실현을 하게 할지, 아니면은 LG생활건강처럼 그렇게 만들어질지 여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 살짝 싸한 느낌이 나는 상황이다. 특히 이 모양 자체가 차트 모양 자체가 이런 식으로 약간 둥글게 이렇게 떨어졌다 보니까 LG생활건강의 지난 2분기 때의 흐름이 약간 데자뷰되는 느낌도 없잖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급락했다고 위드 코로나고 하니까 이제 사자라고 접근하기보다는 일단 한 발 물러서서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 심지어 여기 저점 깨면서 75,000원까지도 빠질 여력이 저는 있다고까지도, 만약에 LG생활건강 2분기처럼 흐름이 흘러가고, 또 추가로 3분기에도 흐름이 안 좋았죠. LG생활건강 실적 나오면서 이번에 그런 흐름이 나올 여지가 좀
보이기 때문에 조심하면서 미보유자 입장에서는 최대한 관망하고 일단 한 발 물러서서 흐름을 살펴보자 라고 정리해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영상 하단에 보시면 설명과 댓글 부분에 동일한 링크가 들어갑니다. 이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 제가 운영하는 무료 카톡방에 입장하실 수 있고, 입장하시면 여러가지 장주 시황 관련 코멘트, 속보 관련된 부분, 여러가지 부분도 올려드린 부분이 있으니까 이 부분 참고해보시면 주식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 박정호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